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보통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많은 걸 기대합니다. 말투가 부드럽거나 첫인상이 좋은 사람을 보면 왠지 믿을 만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첫인상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 처음엔 배려심 많아 보였지만 작은 실수 앞에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이런 경험은 여러분도 분명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과 말투, 잘 꾸며진 태도에 속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최고의 방법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 보는 눈을 기르는 비결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상처와 낭비를 줄이고 더 현명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 실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평소엔 누구나 괜찮은 얼굴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했을 때 혹은 남이 실수했을 때 보여주는 태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지 변명하는지 책임을 떠넘기는지 여기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 번만 지켜봐도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지 감이 오죠.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첫 만남에서 화려한 말솜씨나 센스 있는 농담에 매료되지만 그건 그 사람이 준비해온 표면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인성이 드러납니다. 오늘 제가 나눌 5가지 기준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지표입니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 작은 권력을 쥐었을 때의 모습, 약자를 대하는 행동, 남의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 그리고 경청의 태도. 이 5가지는 짧은 시간 안에 상대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다시 떠올리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보였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에서 조금 더 단단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사람을 빨리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더 지혜롭고 안전한 관계를 선택하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2번째 기준은 작은 권력을 쥐었을 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친절하고 겸손해 보여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동등한 관계가 아닌 아래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공손하지만 눈빛이나 태도에서 무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주문이 늦어지거나 작은 실수가 있을 때 괜찮습니다라는 말 대신 한숨을 쉬거나 표정을 찌푸리는 사람. 이런 모습은 결국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진 힘의 사용 방식을 보여줍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를 맡아 다른 팀을 조율해야 하는 순간 자기 권한을 방패 삼아 지시만 내리는 사람과 함께 협력하며 의견을 모으려는 사람은 확연히 다릅니다. 작은 권력 앞에서 존중을 잃는 사람은 언젠가 더 큰 권력을 가졌을 때 반드시 타인을 억압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은 우리 주변에 흔합니다. 동료일 때는 괜찮았는데 팀장이 되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경우, 친구일 때는 의리가 있어 보였는데 조금 더 높은 자리나 이익이 생기자 태도가 바뀐 경우, 사람은 평등한 상황에선 좋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지만 위아래가 나뉘는 순간 그 본성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굳이 큰 사건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아주 작은 권력, 예를 들어 모임에서 의견을 정리하는 역할, 회식 자리에서 메뉴를 고르는 권한, 이런 작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그 순간 보이는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려면 위를 볼 때보다 아래를 볼 때를 관찰하라. 윗사람에게 예의 바른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작은 권력을 쥔 순간 그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목격했던 순간 말입니다.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와 거리를 좁혀야 할지, 또 누구와는 선을 긋는 게 좋은지 훨씬 더 명확해질 겁니다.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세 번째 기준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어쩌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지표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는 거의 본능적으로 조심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대할 때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노인을 앞질러 가면서도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길을 열어주고, 또 다른 누군가는 노인이 비틀거려도 아예 모른 척 지나갑니다. 이 두 모습의 차이는 단순한 행동의 차이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그리고 마음의 품격 차이입니다. 회사에서도 비슷합니다. 상사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친절한 말을 하던 사람이 막 입사한 신입에게는 차가운 말투로 지시만 내리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직급 차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은 힘의 논리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팀장이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는 공손하게 굴었지만 종업원에게는 주문이 늦는다며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은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그날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좋은 성과를 내고도 팀 내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약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신뢰와 지지를 얻게 됩니다. 길에서 힘들어하는 노인을 돕는 사람, 바쁘더라도 신입의 질문에 차분히 답하는 선배,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는 고객. 이런 태도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드는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진 말솜씨나 외적인 매력보다 약자를 대하는 한순간의 태도를 지켜보십시오. 거기서 보이는 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삶 전체에 배어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관계가 길어질수록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약자를 존중하는 태도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어디에서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역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네 번째 기준은 남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가 나를 어떤 존재로 대우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약속을 잡았는데 매번 늦는 사람, 심지어 연락 한 통 없이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 이건 단순히 습관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일이 생겨서 늦더라도 미리 연락을 하고 사과를 전하며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은 적어도 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기며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결국 관계의 신뢰도를 깎아내립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회의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전해 모두의 시간을 아껴줍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더 큰 존중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친구는 좋은 사람인데 늘 약속에 늦어요.
처음엔 이해했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는 만나는 게 힘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시간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태도 속에 깔린 무의식적인 메시지, 즉 나는 내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신호가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시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부분에서도 성실함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작은 약속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업무의 마감 기한도 성실하게 지키고 관계에서 한 약속도 끝까지 책임집니다. 반대로 시간에 무심한 사람은 대부분의 관계에서도 일관성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을 볼 때 그가 내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하라. 만약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그 관계는 깊어질수록 피로만 쌓일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시간 약속조차 소중히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을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남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건 결국 상대를 존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건 말로 하는 예의가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예의입니다. 그리고 이 예의는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관계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게 해줍니다.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다섯 번째 기준은 경청의 태도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얼마나 잘 듣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대화하는데 상대가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응, 그래, 맞아만 반복하는 경우. 겉으로는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전혀 닿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라는 감정을 분명히 받습니다. 반대로 말수가 많지 않아도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은 그 자체로 깊은 신뢰를 줍니다. 심지어 별다른 조언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귀하게 들어준다는 인식이 쌓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온도는 말보다 태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상담에서 들었습니다. 한 내담자는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업무 방식이 달라서 충돌한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근본적인 문제는 경청의 부재였습니다. 내담자가 어떤 의견을 내면 동료는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고 자기 의견만 강조했습니다. 결국 협업은 늘 삐걱거렸고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조용히 듣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반응 속에 담긴 마음입니다. 말을 다 듣고 난 뒤 짧게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부분이 느껴져라고 답하는 사람. 이건 곧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호입니다. 반면 말을 끊거나 흘려듣는 태도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결국 무시로 느껴집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이 있다. 더 많이 듣고 덜 말하라는 뜻이다. 이 말처럼 듣는 태도는 단순한 매너를 넘어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듣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눈빛은 어땠는지, 중간에 끊지는 않았는지, 내 말에 작은 반응이라도 보였는지. 이 세세한 부분에서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드러납니다. 결국 경청의 태도는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은 준비할 수 있지만 듣는 태도는 꾸며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 기울일 줄 아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 작은 권력을 쥐었을 때의 모습, 약자를 대하는 행동, 남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경청의 태도. 이 5가지는 짧은 순간에도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이 기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를 빨리 파악하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말에만 집중합니다.
화려한 수사, 능숙한 농담, 겉으로 보이는 매너에 쉽게 흔들리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왜 처음에 몰랐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른다는 건 말보다 행동, 준비된 모습보다 무심코 드러난 태도에 주목하는 습관을 들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회의에서 처음 마주할 때 그가 실수했을 때 보이는 작은 반응을 기억해 두세요. 또는 식당에서 직원에게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세요. 이건 질문을 던지거나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저 눈을 조금 더 세심하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짧은 만남에서도 상대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은 작은 일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큰 무대, 중요한 순간은 누구나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 사소한 관계 속에선 감출 수 없는 본심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깊이 파악하고 싶다면 거창한 사건보다 작은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기준을 통해 파악한 결과는 여러분이 그 사람과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만약 상대가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작은 권력을 쥐면 오만해지고 약자를 무시하고 내 시간을 가볍게 여기며 내 이야기를 흘려듣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오래 갈수록 상처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런 기준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는 여러분 곁에서 오래 두어도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은 많은 사람을 만나며 경험으로 쌓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준이 없다면 배움은 더디고 상처는 깊어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는 여러분이 경험 속에서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를 지키며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꼭 기억해야 할 건 사람을 빨리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목적은 상처받지 않고 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돕는 5가지 기준은 여러분 삶의 인간관계를 훨씬 더 지혜롭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살펴야 할 5가지 기준은 첫째, 실수를 대하는 태도. 둘째, 작은 권력을 쥐었을 때의 모습. 셋째, 약자를 대하는 행동. 넷째, 남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 다섯째, 경청의 태도. 이 5가지는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단번에 드러내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혹은 이미 알고 있던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 때 이 5가지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속으로는 무심한 사람 혹은 반대로 말수가 적어도 진심이 따뜻한 사람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5가지 기준은 단순히 상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실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나는 약자를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지혜는 상대를 간파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5가지 기준을 스스로 실천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안전한 사람으로 인식할 겁니다. 그 인식이 쌓이면 불필요한 갈등은 줄어들고 더 깊이 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2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말보다 행동을 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행동의 기준을 스스로 먼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지켜질 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단단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5가지 중 어떤 기준이 가장 와 닿았나요? 혹은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 본 순간 중 이 기준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선택을 돕는 이야기가 되었다면 기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관계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